코스피가 AI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극심한 조정을 받으며 하루 만에 3,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전에만 2조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이 무색한 시장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마켓워치, 먼저 증권부 정원우 기자와 시장 진단합니다. 정 기자, 이달 외국인들 이 코스피 매도 규모가 팬데믹 이후 두 번째다라고 하는데 충격이 지금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나왔었고 AI 버블 우려를 좀 지웠다라고 미디어들이 좀 분석을 했었지만 시장 반응, 지난밤 뉴욕 증시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지만 나스닥 위주로 이제 크게 후퇴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충격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버블 우려를 보려면 나스닥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할 텐데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가 지난달 29일, 벌써 한 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11월 뉴욕 증시 3대 지수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7% 가까이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깊고요. S&P 500은 4%대, 다우가 3%대 하락을 보이는 것을 보면 지금 뉴욕 증시의 조정, 분명 기술주 위주의 AI 버블론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11월 들어서 3주 연속 주간 거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에 따른 조정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진정이 될 것인가, 뉴스 플로어에 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나스닥의 흐름을 투자자분들은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AI 버블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또 다른 악재가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밤에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오늘 아침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는 걸 봤는데 고용보고서는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과 실업률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고용은 11만 건을 넘어서 예상치를 2배가량 웃돈 반면 실업률은 4.4%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좀 안 좋게 나왔고요. 이번 보고서는 애초에 10월 초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한 달 반가량 좀 늦게 나왔고, 그래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는데요. 고용자 수는 좋고 실업률은 나쁘고 이 엇갈림이 투자자들을 좀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봐도 이런 혼란이 감지가 됩니다. 어제 자료가 나오면서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43%까지 올라갔다가 또 오늘 아침에는 35%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 동결 전망이 6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유동성이 덜 풀릴 것이라는 이 악재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엇갈리는 전망들 속에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도 좀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12월 FOMC가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1일 새벽에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는 데에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높여줄 만한 재료가 없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나온 것은 9월 고용 보고서였고 벌써 나왔어야 할 10월 고용 보고서도 11월 보고서와 이제 통합해서 12월 16일, 그러니까 12월 FOMC 이후에 나온다고 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발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 그동안에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를 해왔는데 다음 주 연준의 베이지북 정도를 제외하면 12월 FOMC 같은 경우는 데이터 블랙아웃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시장이 셧다운을 간과했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여파가 12월 FOMC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불안을 유동성 불안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이달 매도가 11조 원이 넘습니다. 오늘 지금 장중에 집계해봐도 11조 5천억 정도를 이달 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네. 이걸 집계를 해보니까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이 순매도한 때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3월. 12조 5천억 원 순매도가 1위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미 월간 단위로 역대 1위에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호관세 쇼크가 있었던 올해 4월 9조 3천억 원,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년 7월
8조 7천억, 그리고 2008년 1월에는 8조 5천억, 이런 역대 순매도 흐름보다도 지금의 매도세가 거센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순매수 규모도 많았기 때문에 좀 되돌림이 큰 것도 좀 당연하지만 최근 매도세가 빠르게 단시간에 가파르다는 점이 좀 우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유동성 불안은 이 코스피 거래대금에서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평균 21조 9천억 원에서 2주 평균 16조 6천억 원, 3주째인 이번 주는 어제까지 1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의 지표들이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코스피가 또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지는 않습니다. 매도가 아까 가장 많았던 데가 2020년 3월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달에만 이제 코스피가 11.69%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달부터 코스피가 역대급 랠리를 펼치면서 직전 장세장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부분 증권사 리서치들이 여전히 코스피의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또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추세가 확인되고 있고 한국의 경제 성장 펀더멘털 같은 경우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바라보셔야겠습니다. 네, 정원우 기자와 시장 상황 긴급 진단했습니다.